자, 지난해 6월 생일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사고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제보자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제보자가 이제 퇴근을 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저녁 8시 19분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개화역 방향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었는데요. 제보자가 중간쯤 내려갔을 무렵 사고가 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에스컬레이터 큰 캐리어 2개를 실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개를 실으려는데 먼저 실은 캐리어 2개가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넘어져서 굴러 떨어졌고 제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캐리어 2개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주저앉은 상태 그대로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밀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유, 저거.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뒤에서 갑자기 부르르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더니 캐리어가 그게 정말 크게 보이면서 그냥 온다 하고 맞았던 그 한 2초 상간에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가 아니고 2개가 같이 떨어지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듯이 니은자로 이렇게 앉아서 쿵쿵쿵쿵 내려왔어요. 제가 치마 입고 있어서 여기 찰과상이 손바닥만하게 생겼고 그 상태에서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 손 변호사님. 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특히 에스컬레이터에도 이런 그 가방 등을 꼭 손에 쥐고 있어라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제보자에 따르면은 당시 이 여성이 갖고 있던 가방이 총 3개예요. 그런데 그 2개에는 비행기 탈 때 수화물 붙이면은 표 붙여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곡나루역의 공항철도로 지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여행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당시 수화물로 붙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무게가 좀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위에서 갑자기 굴러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또한 119에 대신 신고를 해줬는데요. 제보자가 저렇게 크게 다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이 캐리어 크기하고 무게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경찰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제보자가 당시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치마도 입고 있었고 구두도 신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게다가 2개가 가득 이 좌우를 다 차지하면서 왔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이 사파를 보세요. 이게 약간 뭐 사파이긴 합니다만 당시 상황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님? 그걸 놓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날 것 같고 사파만 봐도 영상만 봐도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사고 소식을 듣고 남자친구가 급히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한테 아마 좀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이럴 줄 알았는데 조금 애매한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요?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딸 같은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보상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변호사 통해서 형사 합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더 이상합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으면 될 일이지 내 돈은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회사 통해서 받은 돈은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치료비는 한 2,7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2,700. 예. 아이고야. 지금 과실치상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처벌되는데 형사재판으로 벌금 1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자, 가해자는 이 실수일 뿐이고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 해서 형사 합의는 결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그 실수로 지난 1년이 다 망가졌다면서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캐리어만 보면 얼음입니다.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캐리어 끌고 옆에 누가 지나가면은 그냥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죠. 얼음 돼가지고. 제자리에서 한 5분 이상은 서 있어야 좀 진정이 돼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고 운동해서 더 건강해지면 되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동작에 제한이 되게 많이 돼요. 내가 이제 40인데 지금 5, 60대 이런 몸 상태로 살아가는 게 갑자기 말이 되나. 후유증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상해 진단서가 전치 8주 이상, 정신과 진료도 4주 이상 필요한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골절이 없었던 건 그래도 다행이지만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온몸의 타박상은 기본이고 목, 허리 디스크 손상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턱 관절의 통증도 심했는데 뭐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죽만 먹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다리에 인대가 찢어져 있어서 이것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2달 넘게 입원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결국 잘릴 수밖에 없었대요. 다 좋은데 제일 힘든 거는 심리적 충격이라고 합니다. 캐리어나 바퀴 소리 이런 것만 들어도 온몸이 딱 굳고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지나갈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고 이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절망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 캐리어를 밑으로 굴려버린 중년 여성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당시 그 피해 여성, 제보자죠. 걷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경미한 사고였는데 이게 과도하게 확대된 것 같아서 유감이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에게 말이죠. 또 본인 역시도 그 이후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